동산 저수지 일대에서 제방이 붕괴됐다는 가정하에 비상대처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때 아닌 폭염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규제개혁 대상 40건을 발굴하고 규제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시곡동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990제곱미터가 타고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제10회 전국 고교생 미용 경진대회가 신성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JIB 뉴스입니다. 만약에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사고로 저수지 제방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 대응 매뉴얼이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정 상황에서 대처해보는 실제 훈련이 필요한데요. 고령동 동산저수지 제방 붕괴 상황 시 비상대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29일 동산저수지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저수지 제방이 붕괴됐다는 가정하에 비상대처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고 사전 위기 대응 능력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소방서를 비롯한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대로 시간당 12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저수지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비상수문이 열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방송이 나갑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이 시청 방재과 직원들은 제방 원료 취약 부분에 보온 덮개를 덮는 등 응급복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홍수가 제방을 넘어서는 심각 단계에 들어서고 제방 붕괴가 잇따르자 마대로 수문을 만들어 방류를 유도했습니다. 제방 복구가 마무리되자 주민들의 위생을 위해 방역 차량 등이 동원되기도 했으며 호우경보의 해제와 함께 비상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은 우리가 예기치 못할 상황에서 이런 저수지 제방이 붕괴됐을 때 당황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대피를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시하는 그런 예행 연습이 되겠습니다. 대자연의 힘 앞에 미약한 인간일 뿐이지만 이날 훈련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빠른 초기 대처를 통해 많은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아 볼 수 있었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효되는 폭염특보가 벌써부터 발효되고 있습니다. 한창 농작물들이 자리를 잡아야 할 시기에 이 폭염으로 타들어가는 등 농부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신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에 달하며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작년 6월 말부터 9월 사이 발효되던 폭염특보가 벌써 발령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변화된 대기 환경으로 태양의 직사광선이 지표면에 닿는 일조 시간이 증가하면서 농작물의 생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조 시간은 농작물의 생장에 일교차, 토양 성분, 강수량 등과 함께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처럼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경우 농작물 생장을 오히려 방해해 과일과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진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작물의 맛이나 생장에는 적절한 일조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자란 과일 등은 당도나 전분이 떨어져 맛도 없고 크기만 커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곳곳에 건조특보까지 발령되면서 일부 지역의 댐과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수계인 금강수계의 경우 현재 저수량이 총 저수량의 반도 되지 않아 6월에서 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적중할 경우 충남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겪게 될 가뭄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JIB 뉴스 신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초기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손 밑에 가시라고 표현하며 규제 개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비롯해 당진시는 올해에도 40건의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28일 당진시가 시민과 소통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법령 개선건의 과제 24건과 자치법규 개선 과제 15건 등으로 총 40건의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무인 민원 발급기 민원 서류 24시간 발급 개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규제 완화, 공장 건축물 색채 규제 완화 등이 속해 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에 발굴된 사항들의 실질적 개혁을 위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시킬 방침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규제지도 후 기업 환경 영역의 경제활동 친화성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개선됐습니다. JRB 뉴스 정성경입니다. 2015년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를 넘는 노인 비율이 14%를 넘었다는 것인데요. 당진시에서는 증가하는 노인층에게 노후 생활정보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소속 읍면동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지도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노인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노인 강령 낭독과 노인 복지 및 장한 어버이 표창 강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 지도자분들이 지역의 큰 어르신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에서도 어른이 존경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RB 뉴스 신지혜입니다. 폭염 더위가 지속되면서 건조특보도 발효되고 있지요. 이럴 때일수록 화재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7일에 시곡동 인근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당진시 시곡동 인근 야산에 산불이 발생해 990제곱미터가 소각되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진 소방서에 따르면 27일 1시 30분경 시곡동 인근 야산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5시 20분경 완진됐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은 당진 소방서는 소방차 10대와 소방공무원과 경찰, 일반인 등 74명의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으나 소방 차량의 진입로가 없어 면적 대비 진압 시간이 다소 지체됐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 1명이 사망했으며 경찰서에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JRB 뉴스입니다. 요즘은 좋은 대학 입학이 취업의 길을 보장한다는 말이 무색해졌을 정도로 심각한 취업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진학이 아닌 전문적인 기술로 취업시장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충남의 정보고 학생들이 상업경진대회에 참가해 그동안 쌓아온 기술들을 발휘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업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17회 충남 상업경진대회가 당진 정보고등학교에서 지난 27일 열렸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상업정보고등학교 학생들 중 실무 능력 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표창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 같은 대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10개 종목에서 19개의 학교가 참여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회계 실무와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 영어, 쇼핑몰 디자인 등의 부문에 대한 경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많은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은 경쟁이 치열한 취업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평소 배운 실력을 기반으로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대회에 임했습니다. JRB 뉴스 신지혜입니다. 충남 당진 산학융합본부는 지난 2013년부터 성문산단의 학습과 연구, 취업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이날 이 사진들은 제4차 회의를 열어 사업의 추진 상황들을 점검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당진 근로자 종합복지관 2층소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충남 당진산학융합본부 14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보고와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추진 중인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당진시의 주요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실행 속도가 예정보다 느려 이날 회의에 모인 이사들은 주로 산학융합지구 건설의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생산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근로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산학융합지구 사업이 예정된 날짜에 완공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산학융합본부 이사회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시대를 거듭해도 변하지 않는 관심사가 있다면 아름다움을 빼놓을 수 없겠죠. 요즘은 성형 화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장을 통해 다양한 변신을 할 수 있고 화장품 업계의 증가로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의 6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최고의 미용 전문인을 꿈꾸며 미용 경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신성대학교 태촌홀, 전국 고등학교에서 몰린 미용 경진대회 참가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오늘 눈의 여왕 컨셉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디자인 바꿔가면서 준비 열심히 했어요. 네, 오늘 상 탈게요. 네. 곧이어 입장이 시작되고 대회 시작과 동시에 참가자들의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퍼머, 커트 기술을 다루는 헤어 디자인 부문, 신부의 아름다움과 패션을 완성시켜줄 메이크업 부문 등 미용 분야 4개 부문의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냅니다. 600여 명의 전국 고교생들 중 최고의 실력을 가늠하는 자리인 만큼 60여 명의 심사위원들도 곳곳에서 꼼꼼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경진대회 입상자들은 교육부 장관상을 비롯해 국제미용사 시험 응시 자격, 신성대 입학 시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고의 미용 전문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열정으로 태촌홀은 한여름 불볕더위처럼 뜨거웠습니다. JIB 뉴스 정성영입니다. 이어서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 당진 소식통입니다. 지난 16일 국내 최초로 단독 무기항 무원조 요트 세계 일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승진 선장이 당진시청을 방문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만났습니다. 김홍장 시장과 김승진 선장의 이번 만남은 요트 세계 일주 성공을 계기로 당진 외목항의 마리나 항만 공동 육성 방안과 희망항해 추진위원회에 외목항을 중심으로 한 향후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시가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올해 수산종묘 방류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성문면 난지도리와 교로리, 장고항리, 송산면 가곡리 해역에 점농어 종묘 34만 밀을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당진 관내 해역과 내수면에 대한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진시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2015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이란 가구당 2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이 직접 집수리 사업에 참여해 자활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당진시가 내달 말까지 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해 보호수 6분과 지난해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254본에 대한 정비에 나섰습니다. 보호수란 노목이나 거목, 희귀목으로서 보존 또는 증식의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당진시가 이번에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보호수는 면천면 성아리와 율사리, 시곡동, 송화급 기지시 등에 있는 느티나무 6본입니다. 지금까지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당진 소식통이었습니다. 해양수산 ICT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충남도를 미래 해양 산업 분야의 중심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양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호서대와 SK텔레콤 컨소시엄 사업단이 분산형 수중관측 제어망 개발 관련 국책과제 수행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내포 문화숲길 단체가 오는 30일 충남도청 잔디광장에서 내포 문화숲길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걷기 축제는 최근 302km 전 구간이 개통한 내포 문화숲길의 이용 활성화와 건전한 걷기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주민과 걷기 동호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청양 지역의 특산 작물인 구기자의 이용 확대를 위해 구기순을 활용한 장아찌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기자 열매는 간장, 신장, 혈압 개선, 당뇨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효능으로 널리 알려진 약용 작물로 베타인 등이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충남도 수산연구소는 보령과 아산 등 8개 시군 하천과 저수지에 어린 금강참개 6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금강참개는 0.7cm 내외로 도 수산연구소가 60여일에 걸쳐 키운 것입니다. 이번 방류로 도는 사라져가는 금강참개가 점차 복원되는 것은 물론 참개가 수중생태계 청소부로 불리는 만큼 수중 환경 정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고부가 가치 토산 어종으로 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구제역 AI 이동 제한 전면 해제로 사실상 종식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면 초과의 위기에서도 차단 방역에 성공한 예산군의 방역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군에서 선제적인 차단 방역과 철저한 방역 점검 강화라는 집중과 선택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거점 소독 실시 등 특별 방역을 펼쳐온 것이 주요한 것으로 이번 조치로 구제역 AI로 침체됐던 농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북서풍이 불면서 찬 공기가 유입돼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충남 지역도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충남 북부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늦은 밤부터 그치면서 서쪽 지방부터 서서히 맑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mm 미만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17도, 최고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룡, 공주 최저 17도, 최고 25도 사이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서천 최저 17도, 최고 24도로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천안, 세종 최저 17도, 최고 25도로 예측됩니다. 내일은 다행히도 맑은 날씨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비가 온 뒤 급격하게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니 옷차림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대기 상태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전 권역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모두가 신바람 나는 희망의 2015년. 당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당진.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 당진 평택항 21필지 헌법재판소가 인정했습니다. 당진시가 허가를 내준 땅과 공장이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지지가 있습니다. 당진 어민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 봐도 당연히 당진 땅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땅을 잃지 않도록 당진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진시의회와 함께합니다.